안녕하세요. 제가 임신했을 때 준비해둔 출산 육아용품 리스트를 보시고 많은 분들께서 리뷰를 요청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100일까지 잘 쓴 육아용품 10가지를 소개해 보려 합니다. 사실 육아용품은 진리의 에바에여서 추천드리기가 조금 조심스럽지만 저희 아기가 잘 사용한 제품이기도 하고 써보니 뭐 이런 장단점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솔직하게 좀 담아보려고 해요. 저만의 사용법이라든지 사용 시기 같이 구체적인 정보도 더해서 사실 영상이 조금 길어지고 TMI가 많을 것 같아서 좀 걱정이긴 한데 그만큼 꼼꼼하게 리뷰해보겠습니다. 영상 속의 모든 제품은 제가 직접 구매하거나 선물 받은 제품입니다. 첫 번째 아이템은 브라비입니다. 육아용품 준비하시다 보면 한 번쯤 다 고민해보셨을 아이템인데요. 완분 혹은 최소 혼합을 생각하신다면 저는 분유 제조기는 추천입니다. 부끄러울 수도 있는 이야기인데 저는 사실 아직까지 단 한 번도 분유를 손으로 타본 적이 없어요. 그 정도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능은 굉장히 심플해요. 젖병 올려놓고 양이랑 온도 선택하고 누르면 7초 안에 분유가 콸콸콸 나옵니다. 아기들이 배고파서 울기 시작하면 정말 당황스럽고 마음이 급한데 이거는 누르면 나오니까 좋고 이게 가장 빛을 발할 때가 사실 새벽 수유예요. 또 이게 혼합을 하면 보통 모유 먹이고 분유 보충을 하는데 그때도 보충을 빠르고 쉽게 할 수 있어서 저는 좋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유명한 게 브레짜와 브라비 두 가지인데 브레짜는 30ml 단위로 조유가 되는데 이거는 10ml 단위로 조유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은근히 버려지는 분유량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에 비해 단점도 있는데 세척과 관리가 정말 빡셉니다. 분유는 수분이 안 닿게 하는 거, 그리고 농도를 조정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농도 조절에 영향을 미치는 노즐이랑 깔때기는 아예 그냥 매일 세척한다고 생각하시는 게 마음이 편하고 그 외에 분유통이랑 물통도 세척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일주일에 한 번 전체 세척해서 완전히 건조시킨 다음에 다시 분유를 넣어야 돼요. 그래서 노즐이랑 칼때기는 여분을 다 사시는 게 마음이 편하고요. 이러한 관리의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번 수유할 때마다 편리함이 굉장히 크고 가격이 비싼 게 단점인데 이게 당근의 매물이 꽤 많아요. 그래서 저는 10만 원에 샀는데 이미 뽕은 뽑은 것 같고 또 잘 쓰고 다시 당근에 팔면 되니까 그 마음으로 저는 알차게 이용했습니다. 다음은 뭐 분유 수유하든 모유 수유하든 필요한 추천템인데 바로 아기 체중계입니다. 아기들은 일어설 수가 없기 때문에 집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체중계로는 체중을 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면 아기를 눕혀놓고 잴 수 있는 체중계가 있는데 조리원에서 돌아오면 이게 병원 갈 일이 없어가지고 재기가 좀 어려워요. 근데 모유 수유를 하게 되면 내가 아기한테 먹이는 양을 측정을 할 수가 없으니까 아기가 잘 성장하고 있는지 확신이 잘 안 산단 말이죠. 저도 초반에 완모였어서 그런 고민을 했었고 그래서 뭐 아기를 안고 그냥 제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체중에 올라가서 재고 또 내려와서 재고 해가지고 어림짐작으로 체중을 쟀는데 이 체중계는 올려놓으면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나와서 기록이 되고요. 이거를 사람마다 고유하게 기록을 할 수 있고 이 체중계로 이전 대비 얼마나 성장했을지도 볼 수 있는데 저는 그 기능은 쓰지 않고 베이비 타임에 항상 입력을 해요. 그러면 표준 성장 곡선 대비 얼마나 잘 자라고 있는지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활용법은 모유 수유를 하는 엄마들이 쓰시는 법인데 수유를 하기 전에 몸무게를 재고 수유를 한 후에 몸무게를 재서 그 그람수 차이로 수유량을 체크하시기도 해요. 이 기계로 키도 잴 수 있기는 한데 이게 키는 정확하지 않다는 리뷰가 많아서 저는 키 기능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뭐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아기를 이렇게 눕혀놔야 되는데 아기가 계속 움직여요. 그래서 조금 재기는 힘든데 그것만 빼면 아주 잘 매일매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우리 아기 꿀잠템 라라스베리입니다. 신생아를 키우면 가장 많은 고민이 아기 재우기인데 사실 저희 아기는 70일 때부터 12시간 통잠을 잤거든요. 그럴 수 있었던 1등 공신이 사실 저는 라라스라고 생각을 해요. 아기가 처음 집에 오면 침대에 내려놔돌고 또 기껏 재워놓으면 오래 자지도 않아요. 저희 아기도 처음에 그래서 정말 너무 힘들었는데 이거를 미리 준비를 해뒀다가 신생아 졸업하고 바로 쓰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정확히 그날부터 아기가 길게 자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원리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아기들은 뱃속에서 웅크리고 있고 또 양수 속에 있잖아요.
근데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등을 대고 처음 자려고 하면 이게 엄청 불안하고 다유낙하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대요. 그래서 옆으로 재우면 조금 더 잘 잘 수 있는데 그냥 아무것도 없이 옆으로 재우는 게 엄청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바디필로우 형식으로 양옆을 잡아줘서 옆으로 잘 수 있게 도와주는 아이템이고요. 이거는 장점이랑 단점이 같아요. 여기서 잘 자고요. 여기서만 자요. 처음에는 구조도 좀 어렵고 여기 어떻게 눕혀야 되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이게 토끼기가 달린 조금 더 통통한 부분이 등으로 닿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앞에 달리는 거고요. 요거를 침대에 내려놓고 아기를 내려놓고 아랫손 넣어주고 그 다음에 윗손 정리하고 다리도 뭐 끼워줘도 되고 안 끼워도 되고 아기가 너무 작을 때는 인형 같은 거를 엉덩이 쪽에 넣어주고 지지시키기도 하고요. 처음에는 이렇게 잘 넣어줘도 당연히 울고요. 아기를 내려놓고 바로 쪽쪽이를 물리면 그나마 조금 덜 울더라고요. 요거에 눕히면 확실히 덜 깨서 아기가 오래 잘 수 있는 힘을 초반에 조금 길러주면 통잠에 가까워지기가 저희는 쉬웠어요. 100일까지 낮잠, 밤잠 모두 여기서 재웠습니다. 저희가 진짜 자주 사용해본 아이템인 만큼 할 말도 많은데 일단은 이거 더워요. 아기들이 기본적으로 열이 많은데 같은 자세로 이거를 안고 자니까 덥습니다. 그래서 커버는 메쉬로 사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옆으로 재우는 거라 무조건 기저귀가 새요. 그래서 아예 기저귀를 아래 대고 재우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얼굴 쪽에 거즈 손수건을 대고 재웠었는데 그랬더니 귀에 진물이 나더라고요. 뭐 손수건을 저는 안 대는 게 좋은 것 같고 방향을 번갈아서 재우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기가 커지고 힘이 세지면 자고 일어나면 그냥 다 풀어져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옆으로 자다가 이게 풀어지니까 등을 대게 되는데 그러면 깨서 어느 순간에는 이거를 졸업해야 되는 시기가 옵니다. 그때 고생을 해요. 저희 아기는 이제 100일이 지나고 결국 졸업을 했는데 한 일주일 정도 고생을 했어요. 그리고 사실 이게 옆으로 재우는 바디필로우가 어쨌든 푹신한 걸 침대에 두는 거기 때문에 조금 위험할 수 있어서 저는 마음이 편하지는 않더라고요. 마지막 단점은 가격. 이게 적응 못하는 아기들도 있는데 8만 원에 커버 세탁력으로 여분까지 사면 4만 원 해가지고 12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당근으로 써보는 게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저 잠 관련템 하나만 더 추천할게요. 바로 백색 소음기입니다. 아기들은 쥐 죽은 듯이 조용한 환경에서 잘 잘 것 같은데 실제로 자궁 속이 진공청소기 같은 소리가 난대요. 그래서 아기들 울 때 진공청소기나 드라이기, 뭐 수돗물 같은 거 틀어두면 꽤 진정이 잘 되거든요. 아기 잘 때도 이렇게 백색 소음 틀어놓으면 수면 환경 조성에 좋습니다. 물론 뭐 핸드폰 공기계에다가 유튜브로 틀어줄 수도 있는데 이런 거 기계 하나 사면 수유등 기능도 있고 편리해요. 소음은 뭐 34가지 들어있다고 하는데 저는 쉬 소리에 가장 가까운 거 하나만 쓰고요. 꺼짐 예약 기능도 있는데 낮잠, 밤잠 모두 내내 틀어놓기 때문에 쓰지는 않고 아기 청력 손상이 걱정되실 수 있는데 이거 찾아보니까 50데시벨 이하이면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데시벨 측정하는 어플이 있어요. 그거 다운받아서 아기 귀 쪽에서 50데시벨 맞춰놓고 볼륨은 조절 안 하고 그대로 씁니다. 아기가 잠드는 과정에서 도움을 준다고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바깥 소음 안 들어가는 게 좀 장점인 것 같아요. 아기 재워놓고 나오면 밖에서 이렇게 엄마 아빠가 생활하면 달그락달그락 소리가 나잖아요. 근데 이거를 틀어놓으면 조금 그 소리가 묻히는 게 있어서 편하게 좀 행동할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손님들 왔을 때도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딱히 단점이 없는 아이템. 아기 침실에 두면 좋은 아이템을 하나 더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저한테 되게 많은 분들이 문의하신 헤이홈의 고정형 홈캠입니다. 홈캠이 종류가 많고 뭐 360도 회전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기능이 있는 게 많은데 아기 침대에만 딱 두고 쓰실 거면 저는 더 비싼 거 필요 없이 이거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구부러지는 타입이어가지고 침대 쪽으로 각도 조절해가지고 쓰면 됩니다. 일단은 뭐 실시간으로 화면 보이고 녹화하고 스크린샷 찍는 거 가능하고요. 모션 감지랑 소리 감지 기능이 있어서 움직이거나 아기가 울었을 때 알림이 오게 할 수도 있어요. SD카드를 추가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블랙박스처럼 녹화가 돼요. 저는 처음에는 SD카드 없이 쓰다가 얼마 전에 넣었는데 확실히 이걸 좀 돌려볼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장점은 우리가 아기가 잘 때 항상 들여다볼 수가 없잖아요. 굳이 들락날락하지 않아도 아기가 안전하게 잘 자고 있는지 볼 수 있어서 좋고요. 그리고 이거 활용하는 팁은 아이패드 공기가 있으시면 아예 틀어놓고 있으면 완전 좋습니다. 핸드폰은 항상 틀어놓으면 내가 또 핸드폰 가지고 못 노니까. 유일한 단점은 이거 살짝 중독된다는 거? 이게 의외로 사용기간도 길어서 뭐 초등학교 갈 때까지? 그때까지 아주 잘 쓸 것 같아요. 다음 추천템은 아기비데예요. 저도 출산하기 전에는 아기비다라는 표현이 좀 어색했는데 이게 뭐냐면 아기 응가를 닦아줄 때 잠깐 눕혀놓을 수 있는 거치대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기비데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포프베베 제품이 세면대에 거치할 수 있어서 제일 단단하고 비교적 오래 사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아기가 응가하면 옷 살짝 올려주고 그 상태에서 포프베베로 간 다음에 기저귀 거기서 벗겨서 엉덩이 닫고 기저귀 가리대 가가지고 다시 정리해주는 루틴이고요. 처음에 사놓고도 조금 불안한 느낌이어가지고 그냥 그거 없이 아기를 손으로 잡고 이렇게 닦아줬어요. 근데 이게 아기 체중이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손목도 아프지만 아기가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품을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고 처음에는 아기도 여기 눕히면 막 울고 그랬는데 지금은 적응을 해가지고 여기서 응가도 닦고 머리도 감기고 그렇게 합니다. 약간 딱딱해가지고 저는 수건 깔고 눕히고요. 단점은 이게 설치가 꽤나 복잡하고 어려워요. 그리고 이걸 설치하는 순간 아무래도 인테리어는 좀 살짝 포기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이게 과연 안전할까? 이런 고민을 좀 늘 하고요. 제조사에서는 안전하다고 얘기하시고 또 설치가 올바르게 되었는지 사진 찍어서 보내드리면 확인해 주시기도 하거든요. 안전가드도 꼭꼭 하고 한 손으로는 제가 아기를 잘 지탱을 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기 씻기는 종류 중에 제가 또 강추하는 아이템은 수전 온도계. 아기 씻길 때 제일 중요한 게 물 온도인 거 아시죠? 익숙해지면 그냥 손만 담가봐도 안다지만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거는 설치해두면 나오는 물의 온도를 정확하게 재줘서 당연히 목욕을 받을 때도 좋고 아기가 조금 크면 직접 샤워기로 아기한테 샤워를 시켜줄 수 있다고 하는데 그때 유용하게 쓰일 것 같습니다. 다음은 타이니 모빌인데요. 아기 장난감을 단 하나만 준비한다면 저는 이거인 것 같아요. 언제 틀어줘도 정말 재밌게 보고 저희 아기는 등 센서가 심해서 기저귀 갈아줄 때마다 정말 오해를 했는데 기저귀 가리대에 아예 옆에 갖다 놓고 틀어주니까 그나마 나아져서 정말 소중한 진짜 아이템입니다. 여기까지가 모빌이고 여기까지가 거치대인데 높이 조절도 되고요. 이 모빌을 보여줄 때는 신생아 시기에는 뭐 20, 30cm 정도 거리에서 흑백 인형을 보여주면 되고 100일 정도 되면 50cm 정도까지 거리도 볼 수 있어서 그리고 또 그때는 컬러가 가능해서 컬러로 바꿔주면 된다고 하고요. 정수리 위쪽에다가 모빌을 주는 게 아니라 45도 각도가 좋아서 그냥 아기 옆구리 정도 위치에 모빌을 위치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사용 시기는 저는 딱 신생아 지나고 32일 정도부터 꺼내가지고 보여주기 시작했고 보통 아기들이 길면 5개월에서 6개월 정도까지도 보고 그 이후로는 잘 안 본다고 해요. 이걸 새로 사려면 10만 원이 넘지만 당근이 굉장히 많고 이거는 진짜 보기만 하는 거여가지고 중고로 사도 되고 물려받기도 많이 받아서 저희 집에도 물려받은 걸로 2개 있습니다. 나머지 2 아이템은 아기마다 호불호가 크게 갈리는데 저희는 진짜 잘 써서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스와드럽. 저희는 이거 정말 잘 써서 저희 집에 지금 8개가 있어요. 아기 낳기 전에는 저도 스와드럽이 뭔지 몰랐는데 스와들이라는 거가 들어간 거는 뭐든지 꽁꽁 싸맨다라는 뜻이고 요거 입었을 때 팔이 위로 가서 나비잠 자세가 되는 거예요. 아기들은 자궁에 있을 때처럼 꽁꽁 싸매줘야 불안함을 느끼지 않는다고 하고 그래서 조리원 퇴소하고 나서 속삭이를 계속 해주죠. 근데 이 속삭이가 초보 엄마가 되게 단단하게 잘 싸매기에는 조금 어려워요. 제가 하니까 자꾸 풀어지고 허접해가지고 아기가 너무 울더라고요. 스와드럽을 입혀봤는데 이거는 이렇게 지퍼만 올리면 되니까 쉽게 적응할 수 있었어요. 이게 종류가 은근 다양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 아기는 면회랑 메쉬를 모두 써봤는데 열이 많다 보니까 메쉬를 사는 게 좋았던 것 같고 사이즈는 뭐 S, M 이런 식으로 가는데 오래 입히려면 넉넉하게 M을 사야 하지 않나 싶을 수도 있는데 이게 단단하게 싸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되도록 정 사이즈를 입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S 사면 6kg까지 입을 수 있어서 보통 100일 정도까지 S 사이즈 입히는 것 같고요. 저는 이거 잘 때 잠옷으로 입혀요. 안에 내복을 입히고 한 겹을 더 입히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희 아기는 열이 많아서 그냥 기저귀 위에 요거 하나만 입히고 있습니다. 아기를 안정적으로 재우는데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하지만 주의사항이 뒤집기를 시작하면 무조건 졸업해야 된다는 거. 팔을 묶여있는 거여가지고 뒤집었을 때 너무 위험해서 꼭 졸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팔이 빠지는 버전을 저희는 더 샀습니다. 마지막 아이템은 슬링인데 이거는 적응 못하는 아기들은 아예 못 써서 당근에 되게 많아요. 중고로 사보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는데 저희 아기는 너무 잘 써서 저는 남편 것도 아예 큰 사이즈로 하나 더 샀거든요. 슬링도 아기띠에 하는 종류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버클이 없고 천으로만 되어 있는 주머니 같은 형식이에요. 여기다 아기를 넣으면 착 하고 밀착이 돼서 아기들이 안정감을 느끼고 또 양육자도 손이 자유롭죠. 특히나 100일 이전에는 아기가 너무 작고 또 목을 못 가눠서 일반 아기띠보다 슬링이 저는 좋더라고요. 예방접종을 나갈 때, 간단히 집 앞을 나갈 때 슬링에 넣어서 외투만 걸치고 나가기도 했고요. 집 안에서도 많이 사용했는데 저희 아기는 여기에만 들어가면 잠을 잘 잤어요. 그래서 아기가 막 죽어도 낮잠을 안 자는 시간에는 여기다 넣어가지고 유용하게 쓴 것 같아요. 처음에 제가 쓸 용도로 S 사이즈 일반 원단을 물려받았었고 남편 거는 사이즈 조절이 가능한 플렉스 메쉬 제품으로 당근을 했어요. 둘 다 써보니까 소재는 열이 많고 또 이게 엄마랑 닿는 거다 보니까 메쉬로 가는 게 좋은 것 같고 한 사이즈로만 사게 되면 엄마만 쓸 수 있어서 사이즈 조절이 가능한 걸로 사시거나 아예 엄마 거, 아빠 거 이렇게 두 개를 사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단점은 사용 시기가 정말 짧다는 거? 이게 몸에 밀착시키는 것보다 보니까 아기가 조금 커지면 답답해하고 안 들어가요. 그래서 저희 아기도 100일 전에 졸업을 했고요. 그리고 이게 제대로 익히면 진짜 손쉽게 쓸 수 있는데 처음에 이걸 익히기가 되게 어려워요. 여기까지가 총 10가지 아이템인데요. 신생아부터 100일까지는 정말 체력적으로도 많이 힘들 때여서 양육자의 삶의 질을 위해서 장비빨을 세우면 좋은 것 같고 특히나 사용 시기가 짧아서 당근에도 매물이 많기 때문에 사서 써보고 또 안 맞으면 당근한다는 마음으로 접근하셔서 최대한 편하게 100일의 행군을 넘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